육성애비 못 낸 날, 구구단을 외자, 장학사님 오시는 날, 80년대 국민학교, 그땐 그랬지. 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이어 80년대 국민학교의 또 다른 추억을 꺼내보려 합니다. 지난번 들려드린 불주사와 이부제 수업의 기억, 생생하신가요? 그런데 수업이 끝나도 곧장 집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. 운동장에 모여 구구단을 외워야 선생님이 집에 보내주셨거든요. 선생님 앞에만 서면 가슴이 떨려 잘 외우던 것도 자꾸 틀리곤 했습니다. 틀렸네. 다시 외워와. 그 말과 함께 다음 친구를 부르시던 선생님의 모습. 받아쓰기를 볼 때면 짝꿍이 볼까봐 손으로 가리고 열심히 쓰던 기억. 틀린 개수만큼 손바닥을 맞으며 다음엔 더 열심히 해와라 하시던 선생님의 매운 손맛도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 시절 학교가 늘 정겹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. 어느 날 아침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다 제 이름을 호명하셨습니다. 육성애비를 내지 않았으니 가방을 싸서 집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지요. 친구들이 지각해서 헐레벌떡 교실로 들어올 때 저는 가방을 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.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겁고 눈앞은 왜 그리 뿌옇게 흐려지던지요. 집에 들어가니 생각지도 못한 딸의 모습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. 선생님이 집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제 말에 어머니는 아차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지요. 미안하다 얘야. 엄마가 육성애비 날짜를 깜빡했구나. 정말 미안해. 부엌에서 이러시던 차림 그대로 저를 안아주시던 어머니의 그 미안해 하시던 얼굴. 그때는 선생님이 참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바빴을까 싶어 오히려 제 마음이 아릿해집니다. 그렇게 어머니의 품에서 위로를 받던 그 집, 그 길을 함께 걷던 우리 언니가 생각납니다. 그 학교 교정 어디쯤엔 언니와 내가 나란히 걷던 발자국이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아서요. 그 시절 우리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챙겨 학교에 갔지요. 어머니는 매일같이 우리 세 자녀의 도시락을 싸주시느라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. 볶은 김치를 꾹꾹 눌러 담고 라면 봉지 속에는 직접 구운 김을 넣어주셨던 그 정성. 하루는 작은 병에 담아주셨던 볶은 김치가 그만 가방 안에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. 가방 안은 온통 김치 냄새로 진동하고 책이며 공책에는 빨간 물이 들어버렸지요. 학교가 끝날 때까지 가방에서 나던 그 큼큼한 김치 냄새를 맡으며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. 세월이 흘러 남동생도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을 때엔 어머니께서 빨간 소시지를 반찬으로 넣어주시곤 했지요. 그 분홍 소시지 하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던 점심시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점심시간만큼이나 잊지 못할 고역이 있었으니 바로 우유급식이었습니다. 2교시만 끝나면 선생님은 키가 커야 한다며 우유 먹기를 매번 강조하셨지요. 하지만 제게 우유는 참 힘든 숙제였습니다. 우유만 먹으면 속이 부글거려
화장실로 달려가기 일쑤였거든요. 어머니는 딸 키 크라고 애써 신청해 주셨지만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게 두려웠던 저는 매번 우유를 가방에 챙겨 집으로 가져와야 했던 어린 시절의 저였지만 세월이 흘러 엄마가 된 저는 또 달랐습니다. 내 아이만큼은 나보다 더 훤칠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아들에게 매일 1000cc의 우유를 먹이며 키웠지요. 그 덕분인지 아들은 179cm까지 훌쩍 자라 든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. 엄마, 사실 나도 우유 마신 날에는 아침마다 학교까지 뛰어갔어야 했어.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미안하고 가슴이 찡하던지요. 내가 겪었던 그 고충을 내 아이도 똑같이 겪으면서도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묵묵히 마셔주었다니. 그 시절 우리 어머니가 제게 우유를 권하셨던 마음도 제가 아들에게 우유를 먹였던 마음도 결국은 다 똑같은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. 장학사님이 오신다는 전날이면 온 교실이 비상이었습니다. 나무 바닥을 왁스로 문질러 반짝반짝 닦아야 했거든요. 걸레를 밀다 손가락에 나뭇가시가 깊게 박혀 울면서 집에 달려가면 엄마는 가시가 박혀 아픈 아이에게 잘 참고 왔네 라고 말씀하시며 병원에서 가시를 뽑던 기억. 그때 엄마가 쥐어준 500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어린 딸의 아픔을 알아주는 따뜻한 약이었습니다. 그 든든한 위로 덕분에 저는 다시 가파른 옥수동 언덕길을 오를 힘을 얻곤 했습니다. 셀 수 없는 추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지금도 선명합니다. 조회 시간마다 우리는 외쳤습니다.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. 나라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나이였지만 고사리 손으로 무궁화와 태극기를 정성껏 그리고 애국가 4절을 소리 높여 부르고 외우던 시간들, 반공 포스터를 그리며 보냈던 그 순수한 시간 속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연스레 뿌리내리고 있었나 봅니다.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면 참으로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. 육성회비를 못 내 집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 시절과 달리 아이들은 무상 의무교육을 받고 준비물도 학교에서 챙겨주고 따뜻한 점심을 무료급식으로 먹습니다. 아이 수는 줄었지만 그만큼 더 많은 배려를 받는 모습을 보면 다행이란 생각과 함께 옛 학교 풍경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. 여러분의 국민학교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나요?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를 바라보던 그때 시절의 소녀, 소녀들과 함께 오늘 추억들을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. 오늘 제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